이 투자 소득공제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매년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절세가 가능한 건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민우 회사입니다. 신희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합소득세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벤처기업 소득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공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그전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업자,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특히 근로소득이 있으시다가 사업소득으로 넘어가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 게 확 줄어든다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예, 뭐 의료비 공제도 월세 세액 공제 이런 것도 성실신고자 아니면은 대상에서 전부 제외되고 카드 많이 이렇게 막 쓰시면은 원래는 소비 많아가지고 소득공제 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비용으로 넘어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상 보험료 공제, 노란우산 공제, 그 다음에 투자 소득 공제 정도, 소득공제 삼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님들이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야 비용 처리하는데 더 이상 못 하겠다. 맞아요. 이제 뭐 어떤 도구를 이용해야지만 더 어떻게 하면 이게 비용 처리나 아니면 뭔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조언 드리거나 상담 드릴 때 적시성이 진짜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 4월이나 5월에 세금 이제 결산하기 한두 달 전에 얘기해 봤자 투자 시점이 전해 말에 이루어졌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에만 해도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소득공제 규모가 되게 크다는 점, 네, 요 두 가지가 좀 특징인 것 같고, 뭐 구간도 말씀드릴까요? 3천만 원까지는 100% 다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는 70%. 5천만 원 초과는 얼마죠? 30%인데 만약에 6천만 원 했다고 봐볼게요. 그러면 3천만 원까지는 3천만 원, 그 다음 5천만 원까지 2천만 원에 70%니까 4,400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1천만 원 추가로 한 건데 곱하기 30%인 300만 원만 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천만 원 투자를 하셔도 4,400 더하기 300만 원이 4,700만 원만 되는 거죠. 그러면 5천 정도가 가장 좋은 투자 금액이네요. 5천이 가장 저희가 보기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또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또 넣기 부담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약사님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잖아요. 맞아요. 이거 원금 돌아오나요? 이건 이제 투자를 잘 하셔야 되죠. 이제 이거는 세무사의 영역을 좀 벗어나는데 그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면 그렇고 그거 말고도 이런 목적으로 만든 펀드 이런 것도 많죠. 있죠.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인데 펀드 조합도 똑같이 그게 수많은 회사를 뭉쳐서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펀드도 똑같이 그것도 일부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전체 손실은 나지 않아도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게 뭐 100% 손실은 절대 없겠죠.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일부 손실이 나서 5천만 원 중에 원금이 3년 뒤에 가봤더니 뭐 3천만 원이 돼 있다. 4천만 원이 돼 있다. 이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3년 동안 네.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있긴 있지만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증권사에서 만든 데다가 우리가 일종의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뭐 딴 데 비용 처리하는 것보다 투자하면 투자 수익도 좀 나오는데 거기다가 소득공제로 들어가니까 사실 뭐 비용 처리한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죠. 결국에는 투자할 만한 좋은 벤처기업 또는 개인 투자 조합을 찾는 게 약사님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상품이 되게 많아요. 사실 금융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벤처기업 투자 조합 같은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보통 의사분들이 하시는 방식이 3천에서 5천 정도를 매년 끝없이 그 펀드 조합에 그 정도 넣는 거.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5천만 원 넣었는데 뭐 대략 50% 구간이라 보면 거의 2,500만 원만큼 그냥 절세가 돼버리니까. 절세가 돼버리고 나중에 이 돈은 다시 5천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5천만 원 넘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수익에 따라 배당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런 목적의 투자를 쭉 꾸준히 하신 분, 특히나 어떤 분들이냐면 세율 구간이 49.5%인 분들, 뭐 원장님들이 좀 많긴 한데 그런 분들은 매년 꾸준하게 그냥 이유도 없이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관 받을 때 과거 신고서를 보면은 귀신같이 족족 박혀 있습니다. 23년도에 3천만 원, 22년도 3천만 원. 그래서 여쭤보죠. 23년도에 하셨어요? 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한도랑 뭐 기한이 있긴 해요. 한도라고 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50%까지만 된다. 근데 보통 세율 구간이 49.5%인 구간이 과연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될까요?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 아무 의미 없는 한도고 세율 구간이 되게 높으신 분은 무조건 이득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원금 손실이
수익이 뭐 50% 이상 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런 펀드 조합들은 수십 개, 수백 개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어 나온 다음에 그거를 판매하는 거라서 그 실적을 보면 실제로 수익률이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적당히 된 것처럼 그러면 위험이 좀 해지돼서 사실은 실제로 원금 손실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가 투자를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절세 관점에서 네, 투자 의사결정은 오롯이 약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막 연말에 이거 절세할 거 없다고 막 주변에 카드 빌려주면서 맞아. 냉장고 사시고 뭘 사시고 가전 사시고 이런 원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보다 그냥 이거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아까 말했듯이 증권사들이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로 여러 개로 퍼지게 되면 맞아. 그것도 매년 하게 되면 사실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매우 줄어들게 돼서 손실보다 이득일 수도 있고 손실도 될 수도 있고 이게 합쳐져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원금 이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기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유기간 3년 내에 양도하시면 토해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펀드는 최소 3년 투자를 하신다는 가정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약사님들 구간 중에 35% 구간인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사실 의미가 있나? 약간 의미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한계세율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이제 국장님마다 한계세율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지방세까지 하면 26.4%, 어떤 분들은 뭐 38.5%, 많으신 분은 49.5%겠죠. 26.4, 38.5 이 구간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투자 소득공제 받는 시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5년 5월에 하셨으면 25년, 26년, 27년까지 투자일이 속한 과세기간 포함해서 3개년 동안에 한 번만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했다 해도 지금 당장 올해 그냥 공제 받을래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미뤄도 되고 그건 이제 약사님이 뭐 내년에 약국을 팔아서 소득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 그러면 내년에 작년 투자한 걸 이번에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절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성실이니까 세무서에서 유심히 보고 있고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을 뭐 가라로 뭔가 비용을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외적인 행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제도권에 있는 제도를 다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총 내는 총 결정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결정세액 기준으로 1억 이상이시면 제법 많이 내는 편이죠. 제가 볼 때는 한 상위 10% 이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선에서만 저런 투자 소득공제가 좀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방식의 절세 테크닉이 있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결정세액 5천만 원만 넘어가셔도 이거 하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 약사님들이 막 절세하려고 카드 여러 개 만들고 체리 픽업 이 투자세액 공제를 소득공제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매년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절세가 가능한 건 맞습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1억 원 투자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찐 투자권인 거예요. 절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조합이나 뭐 진짜 괜찮은 뭐 지인이라든지 1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연말이면 31일에 5천, 1월 1일 날 5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면 그쪽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주거든요. 서류만 2배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의사결정을 하고 말고의 차이는 그 뒷단 5천만 원이 70%니까 4,400으로 가느냐 뒷단 5천이 1,500만 원으로 가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시기, 투자 시점 그리고 소득공제 시점을 잘 조절하시면 절세하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득공제 중에서도 투자소득공제에 관련된 얘기 거의 다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얘기해보면은 저희 전문가들 관점에서는 그리 양이 많은 내용은 아닌데 이게 좀 질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고 납세자들이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국장님들과는 좀 멀리 떨어진 개념이라고 여기시기 마련인데 만약에 저희가 상담으로 하면 10분이면 설명할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관련된 얘기들은 기회가 있으시다거나 혹은 이런 의사결정을 하셨다거나 혹은 결정세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서 조금 목돈 들어가는 게 걱정되신다는 분들은 세무사, 회계사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